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혹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시나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인간관계의 지혜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오늘의 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순수한 자아의 표현을 꾀해야 합니다. 남의 기대나 사회의 규범에 맞추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의 이야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의해 움직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각과 욕망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하며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주체로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남들이 내리는 판단에 집착하면 진정한 자아 실현은 요원해집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삶에 있어서 각자가 지닌 독특한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다른 이의 기준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매달린다는 것은 가련한 삶의 낭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무게에 짓눌린 가련한 존재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과감히 차단된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여정에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각자가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 자신이라는 작품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인의 판단이라는 암석에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가 아니며 스스로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찾아 그 근원을 따라야 합니다. 열등감이란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무력한 짓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의 능력을 억제하는 행위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장애물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은 스스로 성숙해지며 이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낸다. 장애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불완전함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삶을 창조해 나간다. 남의 인정을 구걸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스스로 당당해야 한다. 결국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삶은 자신을 저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남의 시선에 어려움을 느끼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고독 속에서 뿐이다. 사회적 고립 없이는 자유도 없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혼자일 때뿐이다. 그렇기에 애써 남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스스로 당당해야 하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의 내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에 집중하라.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난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헛된 미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믿고 줄기차게 자기 개발에 힘써라. 이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첫걸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유와 진정한 지혜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의 인정을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무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해도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타인의 견해 따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대부분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얕은지, 개념이 협소하고 신조가 박한지, 견해가 왜곡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타인의 견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모두가 하는 말이 때로는 얼마나 하찮게 들리는지 경험으로 알면 타인의 견해 따위는 굳이 아무렇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이해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봤자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서로의 온기를 위해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이 모일수록 그들의 바늘이 서로를 찌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고슴도치들은 다시 모이게 된 고슴도치들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의 모임과 헤어짐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간격을 두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사회의 필요로 인하여 인간이라는 고슴도치들이 모이게 되었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시투성이의 본성으로 서로를 상처 입히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의를 발견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서로의 거리를 지키기 위해 거칠게 말해왔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는 적당히 만족되면서 또한 인간들은 서로의 가시에 찔릴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찌를 수도 자신을 찌를 수도 없었던 사람은 자신만의 온기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사람이 아니라면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한 말의 해석을 타인의 분별력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 자리를 뜬 뒤에야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반면에 격한 어조로 말하라는 것은 감정에 호소하라는 뜻이므로 모든 일은 원래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의 바른 태도와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 무리한 내용이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7번째, 남의 시선은 끊임없이 변한다. 사람은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의 나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변덕스러운 타인의 마음으로 인해 판단은 일관성 없이 변할 수 있다. 오늘 당신을 좋아하더니가 내일은 당신을 비판할 수도 있는 법이다. 이런 불확실성 안에서 굳이 남의 색에 맞추려 애를 필요는 없다.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와 판단 앞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변덕스러움이 우리 자신에게 발현되지 않도록 견고한 내면의 가치와 원칙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변화무쌍한 인간 심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는 스스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변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타인의 변덕이 표면적인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고요함을 유지해야만 한다. 누군가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가져보아야 한다. 8번째, 타인의 기대에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한 시도는 단지 끝없는 실망과 필요만을 가져올 뿐이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은 종종 우리가 진정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독립적인 사고를 따라야 하며 우리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시도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하등의 도움 따위도 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것은 매번 우리 자신을 타인의 판단에 매달리게 하고 나아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홀로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사람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건 외로움 속에서 뿐이며 그가 이 외로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유를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홀로일 때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며 눈치 보며 살지 말아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일은 허망한 일이다. 타인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자신을 낮추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내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해야만 한다. 자유는 홀로 있는 곳에서 외로움을 통해 찾아지는 것이다. 9번째,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은 나를 좀 먹는다. 다른 이의 판단에 일이 일비하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자신의 생명력을 파괴하는 일이다. 자애에 깃든 생생한 에너지를 실현해야 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를 소진시키고 타인의 판단에 기쁨과 슬픔을 맡기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마치 바다의 파도에 표류하는 작다 못해 하찮은 나룻배와 같다. 타인의 기준에 한없이 자신을 맞춰가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본질을 상실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곧 내면의 정과 에너지를 실현하는 기회를 스스로 앗아가는 일이다. 인간은 각자 고유한 능력과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음으로써 참된 자유와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우려를 접어두고 우리 자신의 재능을 실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목적을 결정짓는 힘을 끌어내는 것이다. 우리의 내적 에너지를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풍부함과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명료함과 진정한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실현에 대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타인의 점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자율성과 자유를 찾는 길이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오직 자신의 조화로운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스스로를 보아하라. 10번째, 독창성은 남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현된다. 창의력의 꽃을 피우려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정신이 필요하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표현은 오직 자유로운 정신에서 창조될 수 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느끼는 억압은 이러한 창조성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독창성은 주변의 잡음을 무시했을 때 비로소 발휘된다. 창의성의 향연이 성대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제약 없는 상상력과 영감의 순간들이 요구된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표현은 오직 자유로운 정신에서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방식의 표현은 결코 타인의 기준이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의 터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느끼는 족쇄는 창작의 날개를 꺾고 창조성의 에너지를 질식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그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창조의 목소리에만 충실함으로써 창작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면에 충실한 삶을 통해만 우리는 참된 독창성과 창의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성을 실현하는 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과제이며, 이는 자신의 사고를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의 틀 안에서 순응시 행위로부터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는 바로 창작의 원천이며, 이 자유를 통해 비로소 참된 창조성의 보온 오고, 그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 혹은 삶을 통한 당당한 표현을 통해 세상 앞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깊은 영역에서 싹트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위대한 과학적 발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근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변 환경의 잡음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내면을